남자를 빌렸대요. 거기 보고 읽어봐. 하인은 남자를 치장할 물건을 어디서 구했다? 뭐야? 애매하면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 자, 이러면 얘들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준 거는 찾아보라고 시간 준 건데 아까 3명 뭔가 다른 부산스러워서 내가 특정했잖아.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켰는데 이렇게 못 찾으면 안 찾았다는 거야. 자, 유산아 전체 읽으세요. 시작. 약간 크게. 자, 빌린 물건들로 하인을 치장한다. 여기까지. 얘들아, 하인은 누구한테 빌렸다? 관계한테 빌렸다. 체크. 자, 하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하인은 여기 있는 관객들로부터 하나씩 물건을 빌린 거야.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작가 노트의 맨 처음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연이가 하인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나죠? 자,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됐는데 우리 학교 공부는 중간부터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듣죠? 그렇게 시작돼서 빌린 물건을 갖다가 남자한테 시간 제한을 두고 빌려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본인도 남자의 하인 역할로 빌려준 겁니다. 됐죠? 남자의 하인인 거야. 그래서 하인 자체는 여기 이 극 중에서는 남자가 남자의 하인입니다. 남자의 하인 역할. 그 다음에 작가 노트 기능만 쓰세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혹시 모르니까 기능만 쓰고 마무리합니다. 자, 작가 노트는 이런 걸 알려주는 설명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물 설정. 지금 읽은 하인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인물 설정. 그 다음에 무대 장치 같은 거 있죠? 무대 설명. 뭐 응접실 뭐 이런 것들, 관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해 극을 시작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이 작가 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야기 책으로 이어지고 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야기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극 중에 남자 역할로 이어져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그 다음에 극 시작. 이렇게 시작은 이렇다를 한번 짚고 왔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 3분의 2까지는 했어. 이제 그 마지막 거의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이었는데 어디였냐면
각 시대별 소명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 3장을 연달아 보여. 얘들아, 요거 읽어주세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외모 변화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과 외모의 변화. 자, 한 인물의 20대, 40대, 70대. 자, 이 사진들이 각각의 시기, 각각의 세대를 대표하고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모습, 40대 중년의 모습, 70대 늙은 모습. 자, 이렇게 외모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자, 요거를 보여주는 놀이인데, 자, 이거의 중요한 점은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모의 변화, 이걸 왜 보여주느냐가 중요해. 자, 이거를 제안한 목적. 남자가 여자에게 이 놀이를 하자고 해서 지금 이 놀이를 하는 의도. 자, 이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외모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지. 외모는 미적 가치예요. 자, 미는 보는 거야. 누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 가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진놀이의 의도에다 쓸게요. 의도에다 쓸게. 자, 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적 가치는 변한다. 그러니 외적 가치보다 도연아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외적 가치, 미모 이것도 변해.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해? 외적 가치보다. 외적 가치의 반대가 뭐예요? 그치, 가치보다 내면적 가치, 내적 가치가 예를 들어 진정한 사랑 같은 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요걸 깨닫게 하려는 자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제시. 그러니까 자, 남자가 사진놀이를 하는 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모의 변화를 보여주는 놀이고요. 이거를 하자고 제안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미고요. 남자한테는 돈이고 외적 가치의 하나의 예인 거야. 이 외모는 외적 가치, 다시 말해 물질적 가치의 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부질없고 모든 건 변하니 중요한 건 외적 가치가 아니라 내적 가치다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놀이예요. 오늘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 이제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난 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 마무리 이제 끝까지 빠르게 갈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파트 나눌게요.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기억나요? 이 정도 한 기억나? 자, 그 이후로는 이제 이반이 제 진도가 느렸어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자, 중요한 부분 이후로 정연이가 남자, 그 다음에 유찬이가 여자, 그 다음에 지시문이 가로였어요. 이거 현우야, 현우. 자, 가로가 지시문, 지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하이는 얘들아 너네 소가로 다 읽어야 돼. 근데 하인이 제일 중요하죠. 소가로 다입니다. 소가로 하인 다이, 하인 다이.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다입니다. 여자. 어디 붙였나요?
여자니 당신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진심이다. 근데 여자도 동의를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사랑해, 진짜 좋아해. 그리고 그 계기는요, 얘들아. 자, 현세야 물어보자. 지난주에 이 둘이 원래 이렇게 어색했죠. 잘 몰랐지.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기로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빠졌어. 계기가 뭐였어요? 복습입니다. 엄마 얘기잖아. 그게 이제 한 글자로 자신의 별명이자 그래, 범 이야기가 이 관계에 지금 이렇게까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된 계기가 이 덤이었지, 덤. 자, 요게 이제 친밀의 계기였어요. 친밀을 높이는 친밀도 향상의 계기였다라는 잠깐 짚고 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쌍방이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상황, 이걸 그대로 봐줄 수 없이 그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누가 등장해야 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 도연아? 그래, 하인 등장해야죠. 하인의 역할은 긴장감 조성이었죠. 자, 그러고 있는 와중 그런데 더 만약 이 순간에 이 고약한 하인이 내 옷을 벗겨간다면 밑줄 고약한 하인에다가 남자의 반감이 들어가죠. 이 고약한 하인이 그 다음에 하인의 역할 긴장감 조성 그리고 기계적인 면모를 가진 인간 시계의 기능적 역할이었어요. 인간 시계와 같은 기능적 역할이었죠. 그렇게 벗겨간다면 점점하면서 상황을 가정했어. 근데 여자는 지금 이 사람이 빈털털인지 알아 몰라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왜 벗겨가요? 아직 전혀 모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옷을 벗겨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만약에 계속 가정을 합니다. 아직 여자가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재미, 그 행복,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을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여자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행복을 깰 것인지 자, 요거에 대해서 남자가 묻고 있는 거야. 그 행복을 딱 깨셔야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묻고 있는 건데, 여자는 이해를 못해요. 남자는, 이 사랑이, 여자가 내가 가난한 걸 알아도, 계속 될까 말까, 이런 걸 혼자 내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시험하는 거. 자, 남자가 뺏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진짜 진실이 이제 탄로나는 대목이에요, 얘들아. 남자가 빈털털이입니다. 라는 이 진실. 자, 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이 전개입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갈게요. 일단. 볼까? 자, 그대로 갈게요. 조금 이따 볼게요. 시작. 이제 형사 가면 아니다.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그냥 해석을 한 번 더 해. 남자는
지금 이제 저고리 뺏긴 거야. 바지를 뺏기지 않은 게 어디냐라는 식으로. 자, 이래서 여기서 이 뺏기는 순서도 이렇게 나열되잖아. 뺏기는 물건들이 나열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하나씩 뺏기니까 시간 제한에 따라 하나씩 뺏기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이 뺏기는 물건들의 열거는 다시 말해 순서대로 열거하는 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근데 넥타이 뺏길 때는 불안했어 남자가. 그래서 5분만 더 빌려달라고 사정했는데 하인이 들어줘 안 들어줘?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 관객한테 빌렸죠. 그래서 관객 참여도 했었지.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 상기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안했단 말이지. 이때까지는 불안, 집착 이거가 있어야 여자와의 이 만남 그리고 결혼까지가 성사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소진품들부터 자질구레하게 떠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점점 태도가 이 소유에서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자 점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금 저고리까지는 바지 안 뺏긴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초연 뭔가 집착에서 벗어난 태도를 초연이라고 해요. 초연함. 자 초연함 비슷한 표현 초탈 어쨌든 집착에서 벗어남. 집착에서 벗어남. 자, 이런 식으로 인물의 태도 변화가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보다 인물 남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납니다. 남자의 태도 변화. 자 여기를 알아두세요. 점점점 남자가 어떤 식으로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지. 그러면서 이제 주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 역할 아까 우리 작가 노트에서 확인을 했듯이 여기 나오는 거 내 하인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의 하인인데 왜 당신 말을 안 듣고 뺏어가냐? 해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랬더니 얘들아 자 봐봐. 여자한테 되돌려주는 거라고 이실직고를 일단 했어요. 자, 체크. 잘 따라. 남자한테 여자가 왜 하인을 그냥 두냐? 당장 해고하라 했더니 밑으로 좀 내려가면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있죠? 거기 체크.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진실을 밝히는 부분인데 못 알아들어. 진실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정식으로는 아니어도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내 거 아니라는 진실을 밝힙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에다 쓰세요. 소통을 못함.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여자는. 근데 이제 글쎄요 내가 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명확한 의사표현은 안 하고 있어 남자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정확히 명확하게는 이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 태도 하나만은 좋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얘들아 주제의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돌려주면서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대요. 체크.
반비례 관계고요. 이게 정신적 가치. 다시 말해 내적 가치. 여기가 물질적 가치죠. 외적 가치입니다. 외적 가치. 자,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만 이제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이 역설적 상황이다. 여기까지 알아요. 자, 많이 가질수록 사랑이 커진다. 이래야 일반적이고 맞다면 도윤아, 맞지 않는 게 역설이지. 그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줄어드는데 하나씩 뺏기는데 뭐는 커진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정신적 가치는 커진다. 그러니까 상황이 역설이에요. 자, 끝까지 알아도 상황의 역설 뭐 이런 식으로 선지해서 나오면은 이 반비례 관계에서의 서로가 대등하지 않은 맞지 않는 상황의 역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이 가치를 깨닫는 거를 이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인한테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인은 긴장감 조성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부터 여기서 이제 바꿀게요. 자, 현세 여자, 시환이 남자, 그 다음에 지무는 정연이. 오케이. 가로가 정연이 시작. 엄마 또 왔어요. 시환이 남자. 감겨 마시고 나도 이렇게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유는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에게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남자에게 제가는 얘기다. 남자는 발전해서 바지를 꺼내 입더니 아무 것 없이 여자의 등에 네, 주인으로 떠오른 공공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는 것이 너 당신 것이 아니었어. 내 것이라고 없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우리 둘이서 뜻이지요. 여기 둘째 떨리는 반면도 눈빛의 반도 이 한이 반도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나만으로 당신 말고 주의서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자, 잠시 빌린 겁니다가 주제니까 주제부터 먼저 밑줄 치고 갈게요. 자, 이게 주제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5만 번 할 지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주제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주제 나온 김에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갈게요. 드디어 얘들아, 드디어 알게 됐어요. 이제 여자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얘가 빈털털이라는 걸. 자, 그걸 좀 볼 건데 하인이 뺏어갔어. 자, 그래서 초탈한 태도를 남자가 갖고 있고요. 자, 그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하인의 역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빌린 물건을 회수하는 기능.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봉투를 주는데 체크 쪽지. 얘들아, 쪽지 세모에다가 정확히 기능 쓰세요. 자, 이 쪽지는 나가라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려주는 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쪽지의 기능. 자, 쪽지의 기능.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이게 사실이죠? 사실을 알리는 기능. 자, 경고장, 다시 말해 쪽지. 이 경고문이죠. 나가. 그리고 이거를 여자가 보게 되니까 여자한테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쪽지의 기능은 알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지합니다. 얘들아 인지한 충격을 체크할게요. 충격을 받는다 체크. 여자 충격을 받는다 체크. 이 사실을 깨달은 여자의 반응이죠. 아까 궁금했잖아. 계속 남자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여자의 반응 일단 1차 반응. 자 사실을 알게 된 여자 1차 반응 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은 혼란 충격. 이게 1차 반응이죠. 남자가 거지라는 걸 알았을 때 빈털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것이라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자,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주제를 주셔서 우리 주제부터 아까 밑줄을 쳤는데 자, 비유를 좀 썼어요.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충격받은 여자한테 모두 빌린 것들이죠.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체크 달림 1번 눈빛 구름 2번 바람 3번 그 다음에 인간인 나 인간인 당신 자 3, 4 이 점점점 그러니까 모든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빌린 거다. 이게 우리 주제는 이미 써놓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잠시 빌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의 예시입니다. 예시 비유 비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대로 갈게요. 하이 자 이제 얘들아 여기는 내가 읽을게요. 하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장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을 씻는다. 자 하이는 이제 구두도 엄청나게 큰 구두를 가졌어요. 자 엄청나게부터 세모쳐. 그러니까 뭐 밑줄을 치든 자 체크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자 얘도 뭐 역할이 뻔하지만 역할 하나 쓸게요. 기능을 쓸게요. 하인이 뺏어가는데 자 이제는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고서 다가오는 거야. 이걸로 나중에 찰 거예요. 발로 뻥 차서 나가게끔 강제 퇴보시킬 거야.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이게 당연히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겠죠. 극적 긴장감의 원래 기능인데 그게 더 고조되는 거야. 고조. 이게 구두 한 짝에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이니까 엄청난 긴장감 고조. 이걸 차는 순간이 최고조점이다. 긴장에서의 끝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결론으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두를 갖고 슬슬 차러 오는 거야. 발로 차러 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자 여기까지는 남자랑 하인 사이의 외적 갈등 이런 거 나오고 남자는 알고 여자는 모르니까 남자의 내적 갈등이 나왔다면 자 이제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여자가 뭐 하겠다? 얘가 거진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여자의 뭐가 시작되겠어? 내적 갈등. 자 이제 얘들아 사실을 알았고 충격받았죠? 자 이제 뭐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된다? 여자의 내적 갈등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여자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는 남자를 진정하게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나 남자가 빈털털인 걸 몰랐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진심과 뭐 사이에서 물질적 가치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당신은 2인 동안에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 어쩌면 좋아. 타임 보려고 해서. 의사는 어떻게 하죠? 어느 쪽으로는 글쎄 그건 뭐예요? 탁상 위에 사진을 쓸어놓은 여자에게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여자에게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진 속장입니까? 젊을 때 항상 좋아하면서 늙고 나서 당신 본인도 이해할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친구는 책으로 나타나서 사진들을 흔들어 해본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이세요. 여자는 적절히 인사하고 분명까지 보라. 잠깐만요. 몸치선다. 여자는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친구. 더불어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이적인 것이 완전히 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 침묵이 왜 빵 터지는겨? 왜 침묵이 빵? 아직 오글거리는 파트는 더 나아야 오글거려. 애들 여기 잘 이겨내야 된다. 우리 수업을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제 힘든 부분 나와서 힘든 부분. 자, 이거 힘든 반은 너무 힘들어. 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얘들아, 자, 앞에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볼게요. 맹세, 자, 맹세 파트 세모. 맹세는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맹세한 거야. 부자면 붙잡고 빈 털털이면은 뒤도안도라고 돌아서 사 나오겠다라고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맹세는 이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맹세, 어머니에게 한 이 부자랑 결혼하겠다는 맹세. 예, 요거 맹세.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신경 쓰고 이제 갈등하는 거니까 이건 외적 가치, 외적 가치. 자, 글쎄 그거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 근거로 다시 한번 사진 석장을 하는데 우리 사진 석장에다 바로 쓸게요. 아까 정리했으니까 사진 석장 여기다 쓰세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외적 가치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적 가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기 사진 석장을 쓸게요. 사진 석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적 가치는 변한다. 그러니까 외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거 보여주면은 설득할 수 있다라는 이 진정한 사랑의 설득 근거인 거야.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의 생애는 이렇게 사진 석장이다. 변한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 자, 근데 여자는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아요. 아빠가 사기꾼이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얘들아 1차 내적 갈등. 자, 내적 갈등 1차 어떤 선택을 해요? 유찬아. 외적 갈등 물질이야? 남자의 진정한 사랑이야? 그치. 안녕히 계세요에다 쓰세요, 얘들아. 자, 안녕히 계세요. 이쪽을 선택합니다. 일단 1차 선택. 어머니와의 맹세. 다시 말해. 외적 가치. 외적 가치. 물질적 가치. 저기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결혼을 포기하고 외적 가치를 1차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어. 자, 갔는데 가다가 자, 잠깐만요 저하고 이제 부르니까 멈치 선대 얘들아. 자, 멈치 선다. 거기 쭉 밑줄 치고 중간에 끊어. 그러나 세모 열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자, 이 부분에서 내적 갈등이 그대로 나오거든. 자, 일단 바로 옮길게요. 자, 멈치 선다. 자, 그러면은 가려는 데 쓰는 거니까 여긴과 자, 남자에 대한 미련이야.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남자에 대한 미련이거든. 가려다가 선다? 남자에 대한 미련. 그 다음에 그러나 외면한대요. 이건 또 이제 뭐야? 그 외면한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 가치 외면. 물질적인 그런 게 가치가 걸리는 거잖아. 맹세. 예.
이게 걸리는 거니까 외면. 자, 이렇게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여자의 심리 제시 부분이죠. 내적 갈등 파트입니다. 그래서 말 말고 행동을 통해 이중적인 행동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이제 남자 계속 설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가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침묵. 자, 내적 갈등이죠. 말을 못한다. 침묵. 내적 갈등입니다. 자, 이게 침묵이 뭐야? 뭔가 고민의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 땡땡 침묵. 침묵 땡땡 내적 갈등. 왜 웃음겨? 자, 그 다음에 내 말을 더 들어봐요 하면서 이제 악의적인 느낌 없이 밑줄 악의적인 느낌 없이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반감을 표하는 언사를 하면서 악의적인 느낌은 없게 말하겠대. 자, 악의적인 느낌 없이에다 씁시다. 이거는 자야 얘네 결혼하겠어 못하겠어? 이거 속 나왔어 안 나왔어 학교도?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일주일 아직 안 나왔어? 얘네 결혼해요. 그죠? 자, 결혼합니다. 근데 악의적인 느낌 없이 해서 암시되는 거야. 써나 악의적인 느낌 없이 해서는 행복한 결말 암시하는 거예요. 아, 결혼을 하겠구나. 결론은 이 진정한 사랑 선택하겠구나.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행복한 결말 암시. 자, 그래서 나는 사기꾼이다. 여기 또 말이 길어졌다는 거는 현세야. 뭐가 나온다는 또 암시겠어. 여기도 남자가 말이 길어졌어. 그럼 또 뭐 나오겠어? 지겨운 거. 대사. 그 대사는 맨날 나오는 거. 그 대사가 무슨 내용을 담겠어? 길어지면 맨날 뭐 나와? 주제 제시. 현세가 읽을게요. 그 부분만. 현세야, 그래요. 그 부분만 읽어주자. 네, 자 여기 주제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나는 사기꾼이다. 인정. 자, 인정.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을 다시 빌렸다. 자, 여기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시인하는 거죠. 다 빌렸다. 시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확장돼서 주제 제시하는데, 자,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씩 되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시 말해서는 소유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이 남자가 처한 현실이 소유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는 건데, 자, 이제 주제를 좀 볼 건데, 그러나 덤 얘들아, 여기 그러나 덤부터 그 이유로 이제 주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나 덤부터 이제 묶어. 끝까지 묶어.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 관객이에요. 얘들아, 관객, 참여, 유도. 관객, 참여, 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극을 보고 있는 관객입니다, 현세야. 근데 현세야, 너한테 갑자기 관객한테 물어봐.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배우가 갑자기
뺏긴다면 내가 뺏기듯이 전부 되돌려 줘야 함. 자, 이게 소유의 본질. 이제 그만 적을게요. 자, 이게 계속 또 나올 거야. 자, 이게 그만 적어. 이제 이게 주제예요. 이게 소유의 본질. 소유의 본질이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는 다시 죽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죽는 것도 돌아가는 거, 되돌려 주는 거다. 생명을 되돌려 주는 거다. 자, 그러니까 철학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는요. 그래서 결혼이잖아. 소재는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뭐로 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의 가치. 결혼에 있어서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 이렇게 이제 주제를 두 개로 그러니까 주제 두 개로 이렇게 특정할 수 있어요. 이 소유의 본질이라는 주제. 그래서 이 글 결혼,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 두 개로 해요. 독학고가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서 너네한테 엿을 좀 날리고 싶다. 그렇다면 이 파트랑 얘가 외부집은 소유의 본질이라는 걸 또 알려주는 되게 대표적인 그 비문학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철학적은 그 소유냐 존재냐. 이거 유명한 고전 같은 거야. 자, 이런 비문학 그 책이 있는데 비문학 존재냐. 자, 요거랑 엮을 수도 있어요. 가나 해가지고. 그래서 주제 근데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출제가 같이 이렇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 가치랑 저 비문학을 같이 엮어서 연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소머즈라 귀가 좋은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어. 어디야? 이쪽 아니고 저쪽이지? 핸드폰 진동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되는 이상한 진동 소리 같은. 야, 귀가 좋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여자 이제 내적 갈등이 안 끝났어. 자, 이제 내적 갈등을 끝내려면 누가 와야 돼, 도연아? 여자가 내적 갈등을 끝내려면 긴장이 최고조가 돼야 되잖아. 누가 와야 돼? 하이 와야 돼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유상이 할게요. 유상이 할게요. 시작. 유상이가 이제 지시문하는 거야. 여자. 네, 얘들아, 타인이 아까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장 실었잖아. 자, 이걸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긴장감, 고조. 어디요? 남자가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긴장감, 고조. 최고조는 또 남았어. 그러니까 최고조는 조금 이따 써. 자, 그러니까 여자 내적 갈등도 역시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 고조, 내적 갈등, 고조 같이 가는 거야. 하인에 의한 긴장감, 고조. 자, 동시에 여자는 얘가 걷어차이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적 갈등도 같이 고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 남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파트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누구 시켜야 돼? 현우 시킬게요. 자, 덤. 이 남자의 마지막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메시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부부로 사는 동안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얘들아 잠깐 관객에 대해서 어땠어요? 마구 험하게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증인도 세워요. 증인 누구? 뭐야? 관계. 어떤 관계? 네. 오케이. 넥타이 잠깐 빌렸다가 돌려준 관객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나의 맹세의 증인으로 넥타이 빌려준 관객을 세워요. 관객한테 내가 빌린 동안 넥타이를 험하게 다뤘는지 소중하게 다뤘는지 남의 거 빌렸으니까 더 소중하게 다녔다. 야 바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넥타이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거야. 이거 증거 자료죠? 입증의 자료고요. 이걸 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이 맹세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 증거 넥타이, 그 넥타이 빌린 자 사람, 빌려준 사람, 증인.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2차 최종 선택 이제 최종 선택 땡땡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이때 이제 뭐가 치고 들어와? 이 하인. 자, 국적 공장과 하인이 이제 이 최고조 드디어 이제 최고조예요. 체크. 하인 남자 이제 다 왔어. 자, 이제 차 하인의 구두발 엄청나게 큰 구두발에 걷어 차요. 여기가 이제 최고조입니다. 긴장감, 국적 긴장감, 최고조 걷어 차이는 순간 최고조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 차인다. 최고조.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가 얘들아 하인이 이렇게 할 동안 내적감이 커졌잖아. 이제 연민이 생기는 거야. 여자의 연민 걷어 차이고 있잖아. 여자의 연민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빽 해서 자 포기하고 1차로는 물질 선택했다가 빽 해서 남자를 부축해 비고공한다. 자 그러니까 최종 선택 뭐다? 내적 갈등의 최종 선택은 남자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가치 선택. 정신적 가치, 내적 가치 선택. 자 이게 이제 여자의 최종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혼 성공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인의 극적 최고조 긴장감의 순간, 구두발에 걷어 차이는 순간이 남자에 대한 여자의 연민을 자극해서 이제 결혼에 성공하게끔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러 가는데 얘들아 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 이래서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자 체크. 정연아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을 결혼했대요. 누구다? 아빠. 여자의 아빠. 자 어머니의 사기꾼 남편이죠. 여자의 아빠. 결국 여자도 어머니랑 똑같은 길을 가게 됐다. 자, 그래서 결혼 성공 해피엔딩. 아까 암시된 대로 악의적인 표정 없었잖아. 자, 해피엔딩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업을 아직 안 나간 친구는 돌다리는 나갔죠? 네, 돌다리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면 우리 끝. 자, 이게 이제 결혼의 끝이고요. 우리의 주제는 이미 나왔죠. 정리할 것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다리. 아까 이미 배부했어. 돌다리 이 외부 지문의 1부 이거 이제 2부 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놀다리가 얘들아 이거 체크만 하고 시간 줄게. 체크만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준 거 있죠? 혹시 못 받은 사람 체크하시고. 자, 혹시 못 받은 사람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너네 학교 프린트 지금 있는 사람은 뭐 비교해도 되지만 내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건 전문인데 너네 학교에서 들어가는 배부된 프린트 자료의 범위를 좀 표시를 해볼 거야. 자, 지금 있어?